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학원을 선택하냐 아니면 인강을 선택하냐에 관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인강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강으로 첫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고민이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합격으로 가는 그런 완벽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본인에게 잘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와 잘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요소로는 일단 강의 듣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니, 공인중개사 공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와 즐겁다 이게 아니라, 이 교수님 강의는 나름 들을만 하고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네, 배울만 하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 법률적 용어도 많고 또 난이도가 높아서 공부하는 내내 멘탈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수험생들을 1년간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능력이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을 장기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에 집중이 잘 되는 교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강의 도중 졸음이 밀려오지 않는 교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이고 잘 가르치고 또 남들한테 잘 맞는다고 해서 내가 들으면 자꾸 졸립고 집중이 잘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구성이 좋고 체계가 좋고 인정받는 교수님이라 해도 졸리면 정말 끝입니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다른 교수님 강의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연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나와 맞지 않는 교수님이다 하면 하루빨리 다른 교수님으로 저는 교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0분, 20분 들을 것도 아니고 한 번 인강을 들으면 기본 2~3시간 정도는 들을 텐데, 빨리 본인에게 맞는 다른 교수님을 찾아서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달력이 좋은 교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의 속도나 발음, 딕션, 혹은 사투리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슬리지 않고 교수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본인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시험이 다가올 때쯤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5배속이나 아니면 1.8배속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만 스킵해서 들을 때, 이때 교수님들의 발음, 이 딕션이 정말 빛을 발하거든요. 배속을 높였는데도 내용이 안 물리고 또박또박 들리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저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부분에 액센트나 아니면 표정, 제스처, 이러한 퍼포먼스로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강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집중이 확 되고 또 몰입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강의 화질이나 아니면 음질 등 이런 것들도 고려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암기와 이해에 균형 있게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이십니다. 공인중개사 6과목 중 각 과목마다 이해 위주로 하는 과목이 있고 또 암기가 중점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암기보다는 가급적 먼저 이해를 시켜주는 교수님을 찾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의 장점은 일단 이해를 하면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팩트입니다. 좋은 교수님들의 특징은 따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강의할 때 수험생들의 집중도를 이끌어내고 또 이해 위주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따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게 해주십니다. 물론 단순 암기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할 파트에서 그냥 닥치고 외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설령 이것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요즘 공인중개사 문제 유형을 생각해 본다면 살짝만 변형시켜서 출제해 버리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출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을 분석해 보면 이전과는 달리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의 방식들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력의 정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판서나 교환이 훌륭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들 중 교재 중심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아니면 요약된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판서를 할 때 깔끔하고 알아먹기 쉽게 오늘 강의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칠판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 번에 판서를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메가랜드에 계시는데 공시법 배상용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들은 판서를 할 때 본인만 알아먹을 수 있는 글씨로 막 날려서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셔서 급하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판서가 깔끔하게 알아먹기 쉽게 되어 있으면 수업이 다 끝나고 판서한 부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혹시나 놓친 부분이나 아니면 복습 때 사진만 보고도 그것을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환을 활용해서 대부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듀일에 계신 공인중개사법의 임선종 교수님, 그리고 메가랜드에 방금 말씀드렸던 공시법의 배상용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중개사법 임선종 교수님 교환만 보고 중개사법을 90점 맞았거든요. 이렇듯 교환이 좋은 교수님들의 장점은 교환의 구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좋아서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밑줄만 그으면 되고, 또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요약된 중요 내용들로만 단권화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 먼저 첫 번째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 두 번째는 졸음이 밀려오지 않고 집중이 잘 되게 해주시는 교수님, 세 번째는 말투나 발음, 표정 이런 것들이 전달력이 좋으신 교수님, 네 번째는 암기와 이해에 균형 있는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 다섯 번째는 판서나 교환이 훌륭하신 교수님. 이렇게 5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교수님을 선택하시는데 크게 무리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원이 아닌 인강으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한 교수님이고 남들한테는 정말 잘 맞고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해도 본인한테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여러 교수님들의 샘플 강의를 꼭 들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보고 나 자신과 잘 맞는 교수님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시험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